안녕하세요. 모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24일. 이번 영상은 엔비디아 상승론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입니다. 자, 모틀리 풀 2022년 4월 23일 기사. 제목은 엔비디아 주식이 무시할 만큼 되게 싼데 그렇지만 당신은 매수할 건가요? 키포인트. 첫 번째, 엔비디아의 퍼는 5년 평균 배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테크거인 엔비디아는 단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엔비디아는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있고 장기 투자에 여전히 좋습니다. 본문입니다. 그래픽 카드 전문가 엔비디아는 현재 투자하기에 좋아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난달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12% 상승했고 2022년 시작부터 끔찍한 하락을 한 후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4월은 또 다른 암울한 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비디아 주식은 이번 달 거의 20% 하락했고 3월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이번 하락은 회사의 운영,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가들의 부정적인 평가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의 하락은 꾸준히 성장해온 놀라운 성장세를 고려할 때 엔비디아 주식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현재 매력적입니다. 엔비디아의 최근 주가 폭락으로 퍼가 55.8로 떨어졌으며 이는 5년 평균 어닝 배수인 58.5보다 낮습니다. 엔비디아 주식 이 퍼 60을 기록한 2019년 이후 가장 저렴한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 주식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85와 95 수익 배수를 기록하며 더 비싼 수준에서 거래되었습니다. 비싼 수준입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브로더 마켓에 비해 여전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100 지수는 PER이 31.8입니다. 그러나 엔비디아 성장론자는 성장 속도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비싼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2022년 1월 30일에 종료된 2022 회계년도 매출이 269억 달러로 61%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회계년도 1분기 매출은 81억 달러로 전년 대비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수익은 작년 분기의 주당 0.91달러에서 주당 1.29달러로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분석가들은 엔비디아가 매출액이 30% 증가한 348억 달러로 2023 회계년도를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성장하는 기술주를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주가의 급격한 하락을 감안할 때 엔비디아의 매수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좋은 생각일까요? 어디 한번 보죠. 월가는 그래픽카드 시장의 약세로 역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엔비디아 주식이 비디오 게임을 위한 PC에 사용되는 소비자 GPU에 대한 잠재적 감소로 인해 목표 가격을 하락하였습니다. 투자은행 베어드는 러시아가 게이머와 암호화폐 채굴자 모두가 사용하는 GPU 핵심 구매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제재로 소비자 그래픽 카드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베어드 분석가 트리스탄 게라는 엔비디아 주식의 목표가를 360달러에서 225달러로 낮추고 등급도 아웃퍼폼에서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게라는 서유럽과 아시아의 공급 과잉과 중국 등 주요 시장의 둔화로 인해 고객들이 GPU 주문을 취소하기 시작했다고 추정합니다. 그 결과 GPU 가격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분석가는 그래픽 카드 수요 감소가 하반기 엔비디아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투리스트는 컴퓨터와 다른 소비자 기기에 사용되는 칩에 대한 수요가 단기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또 다른 은행이고 엔비디아 주식의 가격
목표를 347달러에서 298달러로 낮췄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는 계속해서 엔비디아 주식에 부담을 주고 낮아진 엔비디아의 주가는 밸류에이션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들은 엔비디아가 여러 시장에서 확실한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이것이 흔들리지 말고 엔비디아 주식을 계속 매수해서 모아가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인 이유입니다. 투자자들은 빅픽처,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게임이 지난 회계연도 전체 매출 후 46%를 차지하는 최대 사업임을 감안할 때 단기적인 그래픽 카드 공급 과잉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GPU 업그레이드 사이클을 통해 수익을 볼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러한 둔화가 일시적일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2022년 인베스터 데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말하기를 설치된 것 중 71%가 구형 아키텍처 기반으로 한 그래픽 카드를 실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엔비디아 사용자 중 29%만이 2018년 하반기에 출시된 RTX 시리즈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RTX 시리즈 카드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GTX 시리즈 카드보다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최신 암페어 아키텍처 기반으로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로 업그레이드 하려는 게이머들은 이전 카드보다 $300를 더 지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픽 카드 업그레이드 사이클은 엔비디아의 비디오 게임 사업의 강한 판매량과 개선된 가격의 조합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큰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시장의 전망이 개선되고 호황인 데이터 센터 GPU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장기적으로 최고의 기술 기업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향후 5년 동안 연간 30% 수익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엔비디아의 여러 촉매제 덕분에 매수할 가치가 있는 주식입니다. 하지만 몇몇의 최종 시장에서 인상적인 성장 동력으로 인해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가 끝났고, 이 기사에서 의미하는 것은 엔비디아의 미래는 밝으니까 현재 가격이 낮아졌을 때 매수에 들어가서 모아가자, 이거네요. 자, 그렇다면 이 기사 말대로 엔비디아 주식을 현재 되게 싸졌으니까 모아가면은 앞으로 장기간 투자하면 큰 부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긍정적인 기사 외에도 이런 부정적인 기사도 제 채널에 있으니까, 뭐 전성기는 끝났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채널이 있거든요. 왜 문제가 있냐면 이 협력업체들, 채널 파트너들이 이건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 매출이 떨어지고 있냐? 그것은 PC 수요가 감소하고, 왜 감소하냐면 포스트 락다운 때문에 이제 다 지금 집 밖으로 나가서 야외 활동을 해야 되는데, 팬데믹 동안에 집안에 콕 틀어박혀서 컴퓨터 해서 게임을 하던 그런 시대는 좀 멀리 갔다. 그래서 파트너들의 매출이 지금 줄어드는 거 보니까 엔비디아의 매출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기사도 있고 하니까 꼭 이런 점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매수해야겠다, 아니면 매수하지 말아야겠다는 판단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런 기사들 공통점을 보니까 장기간으로는 엔비디아가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투자하시길 부탁드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끝났습니다. 자, 이제 끝나기가 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엔비디아나 그동안 좋았던 루시드, 리비안 그런 데 있었던 돈들이 지금 다 빠져나갔는데 이 돈들이 다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는 걸까요? 이 매일경제인데요. 여기서 올 들어 급등한 석유 가스주 월가 이젠 유전 관리업체 주목하자.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해서 여행 관련주에 투자하자, 화장품 관련주에 투자하자 등등 해서 이런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서 돈이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방산 관련 주가 이런 트렌드로 인해서 트렌드를 따라서 돈이 움직이니까 이런 기술주에 몰렸던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개별 그런 뉴스 흐름 그런 데에 맞춰서 이렇게 돈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든 생각이 한 가지 업체에만 몰두해서 여기에 투자를 하고 무슨 신봉하는 듯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트렌드 또 같이 신문 같은 걸 열심히 봐서 여기에 맞는데도 투자를 소액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전쟁이 났습니다. 어디에 전쟁이 났냐? 러시아에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랑 같이 전쟁이 났죠. 그러면 러시아에 있었던 것들과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수출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 막힐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식량이라고 하고 여기가 석유 등 에너지라고 하면은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을 사서 소액으로 매수를 해 놓는 거예요. 여기도 식량이라면 매수를 해 놓는데 자, 여기서 개별 기업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업종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도 있죠. ETF를 활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고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스토리를 한번 짜보고 그 스토리가 맞다고 생각하면은 소액으로 이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투자를 할 때 자, 이렇게 이평선들이 있었으면 이평선들이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정배열 할 때 5일선이 먼저 올라가는데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때마다 소액으로 조금씩 한 주씩 사봐도 괜찮을 것 같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요새 드는 생각이고 저 말고 고수들은 벌써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사에도 나오는 거고 이거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주린이라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를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관련한 은행주들이 올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있고 한국 같은 신흥국에는 자금이 이제 빠져나갈 거니까 여기에는 또 인버스 투자로 대응을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돈 벌 기회는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한 기업에 너무나도 열중해서 그 기업이 앞으로 10년 놔두면 꼭 오를 것이다 라고 신봉을 하는 것조차도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고 생각도 들고요. 또 이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은 어떤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그 길목에 들어올 때 확 잡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종목만 계속 보고 있다가 그 종목이 이제 낮아졌을 때 이제 뭐 매수를 해 놓던지 아니면 상승 기류가 보일 때 그 초반에 잡아가지고 이 상승했을 때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방법을 하기도 하는데 이 방법이 그거죠. 한 종목을 열심히 파가지고 이제 이게 오른다 안 오른다 이제 그거를 봤다가 이제 거미처럼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